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마를린 펌웨어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메인보드에 맞는 환경을 설정해주고 기본 컴파일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메인보드가 있으면은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특히 이제 BTT 같은 빅트리텍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업체인데 셴젠시에 있습니다. 선진시에 있는 그쪽이 아마 3D 프린터 메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 직구를 하면 센젠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센젠을 못 가봤는데 센젠을 가봤는데 우리나라 강남보다 더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고, 야, 무시하지 말라고, 중국 무시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센젠에서 왔잖아, 이게 택배 보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3D 프린터 메인보드는 국내에서도 제작을 하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중국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개발하는 보드들이 있기는 한데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친구도 지금 가격이 얘가 1.4 터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SKR, BTT SKR 1.4 터보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00원. 그리고 좀 저렴한 보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5,000원 정도 선에서도 이 32비트 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32비트 보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컨트롤러가 있는데 메뉴를 누를 때 딜레이가 적어요. 확실히 이제 8비트보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싱글 노즐을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중 노즐을 쓰거나 컬러 믹스를 한다거나 할 때는 계속해서 익스트루더가 동시에 3개, 4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엄청 버벅거려요, 8비트는. 그래서 사실 8비트 보드로는 여러분들 람스베이스의 다양한 메인보드 10,000원대 정도에 되는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10,000원 더 주고 32비트 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뭐 편의성에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UART도 되고요, 센서리 소밍도 잡을 수가 있고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32비트 보드는 그렇고요. 와이파이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종료 시에 자동 전원 조절할 수 있는 DET 핀도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이거 하나면 뭐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거 SKR 1.4 이거는 새 겁니다. 지금 처음 뜯은 거예요. 원래 뜯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제품을 아껴요. 뜯진 않는데 이놈을 뜯게 된 계기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고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요거 말고 제가 1.3은 실제로 써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3D 프린터 중에 그 크리얼리티의 CR10S에다가 1.3을 박아가지고 다색 컬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 같은 경우 1.3은 약간 버그가 있어요. 1.3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 추천드리긴 어려운데 한 3, 4천 원 더 주고 1.4나 한 10,000원 더 주고 1.4 터보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MKS라고 하는 보드 제조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BTT하고 제일 유명한 게 두 군데야. BTT랑 MKS 두 군데인데 MKS 보드도 되게 좋아요. 안정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FISATC라고 하는 이런 회사의 보드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8비트 보드인데 이게 기판 만드는 수준이 달라요. 얘네보다 이 이거 뭐예요? FISATC에서 만드는 보드가 훨씬 더 깔끔합니다.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기능도 그렇고 가격도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이놈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요거 말고 이제 16비트 보드인 S6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요, 펌웨어를 다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를린을 처음 받아가지고 할 필요 없이 얘네 기터브에 들어가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만 해주면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제공은 해주지만 걔네가 가장 최신의 마를린 펌웨어를 그 에디팅 해가지고 올려주질 않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이왕 하는 거 3D 프린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기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조립하고 그 3D 프린터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사실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런 메인보드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해보고 또 뭐 3D 프린터 만들어도 보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델링을 내년엔 좀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거 예쁘게 뽑아서 출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이 메인보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8비트에서 이제 32비트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예 내가 새로운 보드를 가지고 있다. 그때 얘를 내가 최신의 마를린 펌웨어 2.0을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쓸데없이 한 5분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GitHub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얘네는 BTT잖아요. GitHub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GitHub가 있고 지금 첫 방에 BTT SKR 1.4 버전에 대한 이렇게 저장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로 들어가 보고 이 위쪽에 보시면 레포지터리라고 있는데 얘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각각 개발 프로젝트 단위별로 우리가 만들어내 가고요. 보통은 이렇게 제조사들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올려주거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눌 때 우리가 주로 요즘에 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GitHub도 무료였거든요. 근데 한 2년 전에 아무래도 얘네도 이제 저장소잖아요. 클라우드 방식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광고나 어떤 그 스폰서 이런 걸로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유료화돼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무료고 이렇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소정의 비용을 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개발사 중에서는 개발사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홈페이지 없어도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들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매번 올려주면은 우리는 또 가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문제점 되는 것들을 또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빅트리텍 SKR V 1.3 안에 1.4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 펌웨어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게 소스가 다 있고 얘 받아가지고 그냥 컴파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에 맞게 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스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긴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하려면 얘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앞에 시간에서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컴파일해서 플래싱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야. 똑같은 말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우선은 이 소스 코드를 제가 들어온 이유는 우선 하나 받아 놓으세요. 이 안에 매뉴얼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쭉 받으셔가지고 압축 파일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1.4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얘 말고 이 펌웨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터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랫폼 IOINI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좀 앞에서 VSC에다가 플랫폼 IO ID를 설치했잖아요. 얘를 탑재했다고요. 그러면은 얘의 환경을 설정해주는 파일입니다. 이게 INI는 initialize, 즉 플랫폼 IO가 실행되면서 제일 초기화되는 그런 파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default environments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BTT SKR 1.4 보드는 얘 CPU는요 LPC 1769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1.4 그냥 1.4나 1.3은 1768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얘네 정보를 다 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이제 1.3 매뉴얼에는요 얘네가 이 해당하는 부분이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쓰고 있는 CPU 환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1.4는 LPC 1769다. 이 CPU를 쓰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 열어가지고 얘네는 하나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이 메인보드를 써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이제 VSC로 와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쭉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마를린을 탑재했다고요. 어떻게 탑재하는지 까먹었다? 이거 닫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파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클로즈 폴더 누르시면은 우리가 작업하던 것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드를 여러 가지를 컴파일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매번 이렇게 닫아서 다음 걸 가져오고 그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IO에 가셔가지고 오픈 프로젝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셔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폴더를 찾기가 어려운데? 데스크탑 여기 있군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우리 마를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하셔도 된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쪽에는 익스플로러가 더 익숙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의 플랫폼 환경을 설정해 주라. 그래서 얘의 CPU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보였던 그 메가 2560이 바로 람스 베이스의 8비트 보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는 8비트 람스 베이스로 우리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박혀 있고요. 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PC 이게 또 나와요. 1769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 환경 설정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메인보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유명한 메인보드. 카메라 어디 갔어? 얘도 사실은 람스 베이스거든요. 메가 2560인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F를 눌러보시면요. 이 화면에서 컨트롤 F 눌러보시면
FISETC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 파일 안에 플랫폼 IO INI 파일 안에 이렇게 아예 그 환경 값들 넣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요걸 우리가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보드는 1.3이고요. 뭐 1.4도 있어요. 그리고 이 BTT에서 나오는 또 재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드 중에 하나가 이거 SKR 프로거든요. 그 확장성도 좋고요.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보드 중에 하나가 이 SKR 프로인데요. 이 SKR 프로도 만약에 내가 SKR 프로 쓴다 그러면 요거 있죠. environments 요거 복사해가지고 앞에서 디폴트 environment 해당하는 곳에다 붙여넣으면 기본 설정 값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터 드라이버 5개 확장할 수 있는 GTR도 있고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룸바라고 하는 애를 썼었는데요. MKS에서 나오는 룸바. 여기는 룸바도 있네요. 룸바 32 이런 것도 다 있고 러잭스라고 하는 메인보드 회사도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플라이도 있네요. 제가 또 이것도 좋아하는데요. 플라이 407GG라고 해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몇 개냐면은 9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육색 컬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메인보드인데 이 친구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보다 저는 이 SKR 프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가성비로 친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3D 프린터 간단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는다까지 우리가 봤죠. 자, 컨트롤 S예요. S, 세이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기본적인 환경은 된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마를린에 가서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주로 수정할 파일이 이 configuration하고 configuration advance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볼 겁니다. 이걸 다 보려면 한 적어도 강의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갈 수는 있는지. 근데 기본적인 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configuration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도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위에 있는 거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마를린 펌웨어가 좋은 게 이렇게 주석 처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보드 매뉴얼에 이 시리얼 포트 설정하는 값들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TT에서 사용하는 이 보드들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리얼 포트는 -1. 이게 내부 시리얼 포트예요. 총 7개까지 주어놨는데 이거는 보드마다 틀려요. 뭐 8비트는 3번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얘네를 이렇게 할당하고 번호를 바꿔주는 그 행위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중에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 포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만약에 여기다가 슬롯에서 꽂아서 쓴다 그러면 와이파이도 시리얼을 하나 먹어요. 걔네 할당을 할 때 여기다 시리얼 포트 3번도 할당할 수 있거든요. 얘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정보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 BTT GitHub에서 봤던 여기에서 마를린 들어가서 1.4잖아요. 1.4에서 configuration 들어가 보면 다 소스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1에 0. 요거는 이제 BTT 32비트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고 요게 안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번호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중복만 되지 않게 잘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포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를린에서 전에는 125K를 지원했는데 최근에 250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제가 써봤는데 뭐 8비트 보드부터 32비트까지 250K 다 지원하더라고요. 뭐 이 컴파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마더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거는 지금 맨 처음에 뭐였어요? 플랫폼 IO INI에서의 환경 설정, 보드에 맞는 CPU 설정하는 거. 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네, 시리얼 포트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레이트 설정인데 보레이트는 그냥 기본값으로 놔둬도 된다. 그 다음에 마더보드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마더보드는 이것도 또 찾는 방법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벤더에서 제공하는 펌웨어에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마를린 폴더에 하위에 보시면 소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코어에 가보시면 이제 보드즈 여기에 가서 내가 산 메인보드를 검색하면 됩니다. 컨트롤 F 우리가 얘가 SKR이잖아요. 그래서 SKR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쭉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ARM 코어텍스 M3 해가지고 LPC 1768이라고 하는 그룹 하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11, 13, 14 이렇게 버전별로 쭉 있고요. 제가 지금 쓰는 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터보라고 그랬죠. 1.4 터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네, ARM 코어텍스 M3의 LPC 1768 아키텍처를 사용한 거다.
돼 있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메인보드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게 네, S젠이라고 하는 MKS S젠이라고 하는 거. 얘가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1.4보다 몇천 원 더 저렴한데 괜찮습니다. 이 보드.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면 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BTT SKR V1.4 터보 얘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요 다시 위쪽에 컨피그레이션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마더보드에 보드부터 블럭 잡고 컨트롤 V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보드를 사용할 환경은 설정이 됐고요. 그냥 얘를 플래싱해도 현재 아무 이상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 BTT 같은 경우에는요, USB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렇게 제공하는 업체가 몇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USB에 있는 5V를 이용을 해서 이 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뭐 모터나 이런 거 작동은 안 됩니다. 보면 VDD하고 여기 플러스 5V USB 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기본 제공되는 SD카드는 꽂아주세요. 이 보드의 특징인데 플래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D카드에다가 우리 컴퓨터에서 옮겨가지고 얘를 재부팅 해가지고 플래싱하는 방법이 있고요. USB를 얘는요 좀 특이한 놈인데 이렇게 꽂잖아요. 꽂고 플래싱을 하면 SD카드로 그 펌웨어 파일이 올라가요. 그리고 재부팅을 눌러야 얘가 플래싱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SKR 프로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예 그냥 이 USB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시리얼 포트가 더 많아가지고 이게 얘랑 충돌이 나나 봐요. 그래서 SD카드에다가 그냥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USB를 꽂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에 꽂아주시면은 띡 꽂아주시면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전원이 이렇게 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화면으로 좀 와볼게요.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SD카드 꽂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메모리로 인식을 합니다. 얘를. 그럼 우선은 여기 나오는 이 커가 뭐냐면 커서 파일인데 펌웨어가 여기에 플래싱이 되고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선 지워주고요. 우선은 얘를 그럼 컴파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데 외계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빌드 올이 있고 업로드 올이 있어요. 여기 빌드하면은 파일만 만들어지고요. 업로드하면 보드에 아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 올 이렇게 눌러주면 컴파일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LPC 1768, 1769에 대한 거를 한번 컴파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좀 컴파일이 되는데 얘가 이 툴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그 해당하는 정보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무서움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녀석, TMC 계열의 얘네들을 우리가 또 정보를 넣게 되면 이 정보도 또 인터넷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다 읽어가지고 와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서움 이 드라이버도 꽂고 그 다음에 딥 스위치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쭉 컴파일이 되고 있습니다. 좀 한참 걸려요. 자, 쭉 컴파일 했는데 에러가 났네요. 근데 에러 난 거 보니까 USB 포트, 업로드 포트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메인보드에다가 앞서서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값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고 컴파일했던 마를린 안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IO 그리고 빌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경이 있고요. 이쪽에 펌웨어라고 해서 바이너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파일이 바로 컴파일돼서 완료된 그런 펌웨어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요. 컨트롤 C 그리고 우리 USB 드라이버 지금 보드에 연결돼 있거든요.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리셋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래싱이 되는 거죠. 플래싱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펌웨어 커라고 해서 얘가 플래싱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은 이 보드에 직접 연결이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USB를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여기 프론터 페이스 있잖아요. 얘를 하나 실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보드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포트 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 버튼 우클릭, 장치 관리자 클릭,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서 아래쪽에 포트 보시면은
USB 직렬 장치 해가지고 컴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8비트 보드는 CH340이라고 나오고요. 8비트 보드 같은 경우는 CH340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지 얘가 USB에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컴5 우리 앞에서 250K 했고요. 커넥트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커넥팅 해가지고 프린터 이즈 나우 온라인 유즈 툴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프린터에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요놈 리랩 디스플레이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